답변을 대출에 관한 질문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대출에 관한 질문만 여러분들 잘 사실은 보셔도 네네네. 지금 어떠한 궁금증들이 있는지를 야. 알 수가 있어요. 밑에 아파트의 생활안정 자금 대출을 받아서 실거주하는 전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이거는 네. 좀 약간 사실 생활안정 자금 대출을 받고 우리가 추가 금지, 그러니까 매수 금지 약정을 쓰는 거는 추가로 집을 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실은 은행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잘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남편이 대출 금지된다는 연락을 작년에 은행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1번이 재건축 하나 신축 하나 가지고 있어서 신축 하나를 매도하고 갈아타려고 하는데 대출 금지가 3년이라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 된다면 대출 금지는 연락받은 날부터 3년 말까지인가요? 아니면 은행에서 확인한 당시가 시점일까요? 네. 이분 꼭 우리 2월에 봅시다. 이거 사실 방법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이거 지금 3년 주택 관련 대출 금지 받으신 걸 거거든요. 그치, 아마 이제 그치. 페널티 받아서 이제 페널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페널티를 받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분은요 신용대출이라든지 또는 뭐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방법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그 차주를 바꾼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대출 금지는 연락받은 날부터인지 아니면 은행에 확인한 당신지는 그 추가 매수 금지 약정을 봐야 되고 당시 그 페널티를 건 은행에서 확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은행에서 확실히 확답을 받으신 후에 2월에 오셔서 제가 그때 질문했던 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모든 거를 다 알려드릴게요. 주택은 없고 오피스텔 하나가 있는데 신생아 대출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에 있어서는 오피스텔이 비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대출 가능한 걸로 알고 저 있는데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제 대출에 있어서는 세금과는 다른 문제예요. 대출은 그래요? 이게 주거용이든 비주거용이든 상관없이 대출에 있어서는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신생아 대출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것은 주택도시 기금에 문의를 하셔서 한 번 더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대출에 있어서는 오피스텔은 비주택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나 생애 최초 대출을 받을 때도 오피스텔에 매도 이력이 있으신 분은 상관없어요. 꿀팁이다. 네. 신생아 대출이 뭐가 좋은 거지? 신생아 대출은 지금 맞벌이인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2억 원까지로 늘어났고 그리고 최대 주택 가격 9억인데 DSR 보지 않으면서 최대 5억까지를 1, 2%대 1, 저리로 2%대? 저리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그러면 거죠. 생애 최초, 네. 생초와 네. 신생아와 네. 이 봤을 때 어떤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애 최초도요. 정책자금 대출에서도 생애 최초를 쓸 수가 있는 거고 은행 재원 대출에 있어서도 생애 최초를 쓸 수가 있는데 정책자금 대출에 있어서 예를 들어 디딤돌이나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갭 투자용으로 쓰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은행 재원 대출에 있어서 생애 최초를 쓰게 되면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갭을 껴놓고 사둘 수가 있는 거죠. 이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를 이용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세팅 방법과 내 전략 자체가 달라지는 지금 근데 거죠. 이제 그 상한선이 주택 가격이 지금 9억인 거. 그거는 신생아 대출에 하는 신생아 거고 대출 9억. 생애 최초가 좋은 이유가 여러분 주택 가격에 제한이 없고 면적 제한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할 것 없이 LTV 80%까지 6억 원. 그럼 일단 생애 최초가 네. 가장 좋은 거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DSR은 무조건 보기 때문에 DSR 범위 내에서 최대 6억 원인데 예를 들어 내가 굉장히 연봉이 높다 그러면 굳이 생애 최초에 목맬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강의 때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텐데 네. 예를 들어 후순위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6억 이상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LTV 80%를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차피 6억을 넘지 못하지만 그 6억도 DSR 범위 내에서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 뒤로 LTV 80%까지 6억 원까지 나온다라는 건 엄청난 차이인 거죠.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전세 5억 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갭을 끼고 살 때는 사실 5억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를 쓰게 되면 뒤로 3억 원까지가 DSR 즉 내가 한 연봉 5천, 6천 정도만 되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돈 2억으로 그 갭을 끼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갭으로 해서 내가 5억의 현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자본금 2억으로도 같은 그 아파트를 갭 투자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엄청난 효과인 거죠. 근데 이제 네. 요즘 이 아파트 매도가 됐어요라는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듣고 있는데요. 네. 그
그 아파트 지금 특성을 보니까 다 9억 이하더라고요. 그러면 예, 그래서 9억 이하의 주택들이 지금 진짜 많이 팔리고 있구나 제가 피부로 느끼는데 그런 지역들이 지금 이제 서울의 오히려 저 구축 내지는 이제 1기 신도시의 9억의 언저리에 있는 학군지 이런 지역들이 지금 많이 매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게 또 팔리면 그쵸. 그다음 그다음 걸로 팔리고, 가는 건데. 갈아가는 건데. 그러면 그래서 사실 그렇구나. 이게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거는 9억 원 이하의 수요가 많다라는 건 9억 원 이하에 내가 지금 이제 9억 원 이하로 가야겠다라고 하면 신생아 대출을 활용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가정이라면 신생아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DSR을 넘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는 좀 더 많은 1.2%의 가산금리가 붙어서 그만큼 내 대출 한도가 낮게 형성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올 7월이 되면 더 낮아지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DSR 네, 네. 3단계.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에 대한 생각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DSR이 너무 골치 아프다. 나는 이제 DTI 정도로만 가서 저리로 굉장히 낮은 금리로 내가 대출을 이어가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책자금 대출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생아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고 이 9억이 팔렸다라는 것은 그 다음 이제 뭐 13억 그죠? 예,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면 그 분들은 반드시 레버리지,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하셔야 될 텐데 이 대출 레버리지가요. 사실은 지금 뭐 DSR 40%라든지 LTV 비율에 막혀는 있지만 그래도 문정권에 비해서는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과 같이 전국이 혼란한 시기에는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사실 은행 자율적으로 DSR 하던 것도 조금씩 풀어주고 있는 형국이고 그래서 지금이 사실은 내가 저평가된 그 어떠한 아파트나 이러한 주택이 있다라고 하면 대출을 활용해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예. 그래서 좀 활용을 잘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잔금 대출 서류 진행 중인데 주식 대출 갚은 지 일주일 됐는데 삭제가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이게 전산 발령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주식 대출을 갚은 그 금융회사에서 늦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그 주식 대출을 갚은 그 금융회사에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어떻게 이제 삭제 처리가 됐는지 상환 처리가 됐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식 대출도 DSR이 걸리는 거죠? 이게 그 자체를 받을 때는 보지 않지만 다른 대출을 받을 때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산 거주 50대 중반 주부입니다. 압구정 한양 35평 1주택인데 해운대 아파트 지금 매수 맞나요? 해운대 어떨까요? 지금 부산이 10년 동안 공급이 많았어요. 정말. 맞아. 근데 이제 광역시 자체가 지금 특성이 이전에는 이 정비 사업을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 이게 막 대구든 지금 우리가 수도권에 인천, 대구, 그다음에 뭐 이제 대전 뭐 너무나 많은 광역시들이 이제 정비 사업을 시작을 하다 보니 엄청 크잖아요. 크니까 뭐 너도 나도 정비 사업을 해서 지금 전부 다 새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뭐 2년, 3년, 4년, 5년 하는데 지금 부산은 지금 10년째 공급이 너무 많아요. 야. 그러니까 대구도 뭐 앞이 1억까지 떨어졌지만 부산도 당장 코앞에 이제 분양을 해야 되는데도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분양을 못 하고 오히려 막 마피인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 시장이 지금 너무 안 좋은데 이제는 조금 이제 공급이 좀 줄어들고 있긴 한데 아직도 많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 해운대 아파트를 제가 그 우리 해운대 광안리에 우리 삼익비치 얘기를 많이 해요. 삼익비치를 지금 사는 게 맞냐 많이 삼비. 물어보시는데 네. 돈이 이제 꽤 많이 들어가죠. 꽤 많이 들어가면 이 부산 분들한테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한데 그 돈이면 서울을 살 수 있잖아요. 예. 어차피 같은 비규제 지역이면. 예. 그래서 해운대에 살 수 있는 아파트 금액이면 이분은 실거주용이라고 좀 넣으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실거주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시라고 하셨는데 해운대에 실거주용으로 사셔야 한다면 물론 뭐 꼭 사셔야겠지만 저는 그 돈으로 오히려 내 아이들과 나의 노후 대책용으로 서울에 사라고 알고 있어요. 이미 이제 한양 아파트가 있으시니까 야, 네. 고정 한양 아파트 있으신데 뭐. 4구역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네, 아파트 꼭 행복한 고민이신 것 같고. 실거주를 꼭 하셔야 된다면 지금 사면 쌉니다.
결손 법인도 대출 되나요? 이게 이제 자본 잠식 법인인지 결손 법인인지에 따라서도 조금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일단 네. 결론적으로 결손 법인이면 은행권에서 싫어합니다. 거의 그쵸. 부결될 가능성이 큰데 이제 대부업이라든지 일부 은행에 좀 부탁을 해서 이제 좀 넣어볼 수는 있는데 보통 이 결손 법인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세미나 때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일단 뭐 결손 법인 방법은 있다고 하는 것들이니까 네. 공부해야 됩니다. 대출도 네. 보겠습니다. 공공분양 84 계약금만 넣었는데 갭2 생초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계약을 하신 거죠 결국은. 네, 계약을 계약금 하신 넣었으니까. 거면은 사실은 안 돼요. 이게 갭투 생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행권 이제 대출 생애 최초로 말씀하시는데 정책자금 대출에 있어서는 사실 생애 최초에서 그 무주택자로 봐주는 기준도 있어요. 예외 기준. 거기에는 아마 들어가실 수도 있을 텐데 그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약금이 납부가 됐고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사실은 생애 최초 적용을 못 받습니다. 재건축 이주비 나오기 전에 대체주택 대출 가능한지요? 이게 이제 이주비 대출에 관한 건지 즉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대체주택을 매입을 하시려는 건지 아니면 그 이주비 대출과는 다르게 그냥 대체주택에 관한 걸 먼저 매입하시기 위한 건지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지는데요. 네. 이주비 대출 자체는 아시다시피 DSR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DSR 보지 않고 그 LTV 범위 내에서 은행권에서도 나오고 또는 뭐 시공사 신용이라든지 또는 그 조합에서 대여를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의 LTV 보고 나간다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 그 이주비 대출 받은 걸로 대체주택을 구매를 할 때는 규제 지역 같은 경우라든지 또는 은행 자체적으로 이거를 추가 매수 금지 약정을 못하게 막아놓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약정을 보면서 움직이셔야 돼서 이거는 정확한 그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DSR이라든지 소득 부채 그리고 주택수 그리고 어떠한 국에서 이제 그 주택을 더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를 이제 상담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거 같은 네. 경우에는 거기서 먼저 계산해야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재건축이라면 일단 내가 하나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 대체주택을 지금 사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갈아타기도 아니고 결국은 내가 2주택을 갖고 가시는 개념이라. 그럼 그런 개념이라면 안 나올 확률이 높죠. 그쵸? 근데 그래도 다주택자로 LTV 그 30%로는 그래도 나올 수 있죠. 지금 어쨌든 네. 이제 내가 하나 갖고 있고 추가 저렇게 주택을 매수하시는 경우에 두 번째 주택을 살 때 자금 주택담보대출 그러면 나와요? 다주택자로 포함이 돼서 LTV 30%까지 나오죠. 아, 규제 나와요? 지역은 비규제 규제 지역은 60%. 나오고 DSR 범위 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재개발로 봤는데 재건축이었네. 그렇죠? 네, 재건축인 거죠. 예. 그러면 재건축. 재건축이면 이건 다주택자로 봐야 되는 네, 게 맞고. 다주택자니까. 네, 예, 네. 예. 다주택자로 보면은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LTV 30, 비규제 같은 경우는 LTV 60. 해서 DSR 범위 내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부부 합산 5,500만 원, 기대출 3,500만 원. 보금자리론과 은행 주담대 중에 어떤 게 한도가 더 많이 나올까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 계산기 이제 돌려 보셔야 되고 이게 지금 부동산 계산기 돌려서 그 부채 넣으시고 소득 넣으셔가지고 그리고 이게 금리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기간 있잖아요. 몇 년 기간에 내가 얼마 정도의 기간이 남아서 얼마 정도의 약정 금액이 남았는지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네이버에 부동산 계산기 치시면 내가 몇 년 주담대 쓰면서 몇 프로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다 넣으셔서 소득 넣고 하면은 대부분의 DSR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하시고 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생아 대출이 궁금한데 네. 1년 전에 특례 대출로 대출을 받았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대환할 건데 아파트 값이 1억 5천이 올랐어요. 자산이 올라간 것 같긴 한데 네. 4억 7,500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네. 되면 못 받나요? 자산 기준에서 아마 4억 6,900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산 기준이 안 되면 못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좀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봅시다. 주담대 한도하고 DSR은 보금자리론과 은행 주담대가 차이가 있나요?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좀 설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정규 때 제가 많이 풀고 있는데요. 이 주담대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자금 대출과 은행 재원 대출로 나눠져요. 그래서 지금 주담대 한도라는 건 아마 말씀하시는 게 은행 재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은행 재원에서
그는 무조건 DSR을 보고요.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정책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DSR을 보지 않고 DTI를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DSR을 볼 것인가, DTI를 볼 것인가.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의 경우 7억 원 이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서울 전세 8억대라면 전세 대출 불가인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이게 8억이면은 그 SGI 서보증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자금 대출에도 종류가 있는데 주금공 전세자금 대출을 할 것인지 안심 전세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 보증보험에서 이제 해주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주금공이나 안심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그 같은 경우 그 서울에서도 전세 보증금을 7억 이하로 그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 받으실 거고 서보증, 그러니까 SGI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거기로 가셔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면 되죠. 보금자리론 추매 금지 약정이 남아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은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추매라는 거는 이제 주택을 구매하는 거에 있어서 매매 금지 약정인 거고요. 전세자금 대출은 다른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이미 보금자리론으로 해서 이제 실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일단 내버려 두고 전세자금 대출로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대출에서는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분이 되게 많네요. 대출도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있고 네. 생각보다 대출로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니까 개인도 있고 사업자도 있고 법인도 있고 이것들을 뭐 다 조합하면은 더 막강해질 수 있으니까 네. 대출 강의는 늘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월 22일 날 아마 앨리슨님께서 상품을 많이 찍어주실 거고 풀팽님은 그걸 세팅해 주실 텐데 아무튼 꼭 오셔갖고 현장에서 많은 좀 좋은 좀 아이디어와 네. 상품들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또 이렇게 세 명이서 2월 22일 날 강의하니까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서로 막 얘기해가면서 하나씩 채워갈 테니까 또 중간중간 질문 같은 거 주시면은 저희가 또 메모해놨다가 그것들도 강의 시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